반갑습니다. 2026년은 이제 한국에 새로운 일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 밝은 일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을 많이 받는 해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주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제 지금 총무원장 스님께서 2026년도 종책 발표를 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를 선명상에 두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선명상을 이제는 한 3년 정도 계속 지속하면서 이제는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한국 불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한국 사회라든지 세계에 역할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가 또 선명상이기도 하고요. 갈등이 많고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할수록 선명상이 더 필요한 시대이고 정신문화를 2600년 동안 이끌어왔던 불교가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바쁘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더 깊이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국의 사찰, 또 학교, 또 일반에 걸쳐서까지 그 국민 정신 건강에 관련된 그런 확대된 역할들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승가교육위원장으로서는 승가교육이 사실은 그 종단의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교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종단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승가교육은 그 시대의 선지식을 모시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이제 스승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시대가 지금 2600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해내고 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런 큰 스승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출가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현대 사회는 훨씬 다양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당연한 그 반응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저출산도 이제 한국 사회는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오히려 이제 AI 시대라서 이제 사람들이 역할을 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유로운 그런 이제 삶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적인 문제를 더 고민하고 또 자기 삶을 가치 있게 사는데 어떤 삶인가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오히려 출가자 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뭐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큰 발심을 해가지고 출가한 행자, 기초교육도 좀 튼튼하게 이제 준비하고 더 이제 해야 될 때가 왔다. 이제 개별 사찰에서 예전에는 교육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별 사찰에서
교육을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이제 한두 명 가지고 교육시킨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고, 또 사중의 일에 파묻혀서 교육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담당하는 스님도 부족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기초교육 출가하자마자 기초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 시스템이 좀 더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올해는 그런 고민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본 교육인데, 기본 교육은 지금 이제 한 17군데에서 3위계를 받자마자 하고 있는데, 교육부하고 같이 이제 그 논의를 좀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이 짧은 기간에 더 깊이 있는 선지식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한국의 정체성을 그게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이제 기초교육과 기본교육이 잘 튼튼하게 되어져야 이 스님들이 각각의 전문 수행을 할 수 있는 곳곳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다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선명상은 이제 사실 이제 이 동양 전통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오랫동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한국과 중국과 일본, 이제 뭐 베트남 이 정도는 이제 대승불교권이라고 할 수 있죠. 대승불교권에서는 사실 이제 큰 이제 그러면서도 수행의 흐름이, 선적 흐름이 토대가 돼서 대승불교의 그런 보살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이제 바로 그 자비심 보살의 행의 토대가 됐던 것이 바로 선이고, 바로 이제 그 선의 그 오랫된 집중 수행에 관련된 부분이 전통이 남아 있고요. 그 전통들이 사실은 이제 서양으로 전해지면서 그게 이제 현대 과학과 접목이 되고, 현대인들의 그런 그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나 또 불면증이나 자살 충동이나 뭐 이런 그 현대인들의 그 어려움에 처한 정신적인 병들,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제 그 수행 전통이, 또 선의 전통이 그 현대 과학과 만나면서 그 새로운 명상법들이 개발되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또 이제 핸드폰 시대여 가지고 핸드폰 이제 그 명상 앱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좀 더 깊이보다는 넓이,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현대 사람들의 이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제 선이 동양에서 시작됐다고 한다면, 명상은 그 선을 토대로 한 현대적인 방법으로 변화되어졌다. 이것을 이제 한국에서는 다시 선명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바로 현대인들의 어려움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로 저 깊이 있는 깨달음에까지 근본적인 고를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선명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국만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수행의 체계가 있는 곳이 이제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엔 1600년 동안이나 이어오고 있는 한국 불교 전통만의 그런 선수행 토대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고, 이게 잘 되어진다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큰 그런 삶의 가치와 방향까지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기가 자기 주인되게 사는 삶, 이제 밖으로 향해서 우리는 행복을 찾고 자유를 찾고 평화를 찾는데, 이제 이미 우리 안에 평화로움과 자유로움과 행복한 그 성품이 이미 가지고 있다. 그 성품을 잘 개발하고 그것을 드러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선명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선명상과 명상을 이제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사실은 선명상 안에 모든 명상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상이라고 한다면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고 하면, 이제는 선명상은 자기가 모든 감정의 주인되게 사는 삶이 바로 이제 선명상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겨울 되면은 춥다 하는 것이 느낌이거든요. 그 느낌과 동시에 0.2초에 싫다 하는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느낌과 감정에 허우적거립니다. 그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이 느낌과 감정을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려움과 고통이 이게 같이 동시에 수반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명상이나 선명상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춥다고 느끼고 있구나. 또 싫다고 감정을 일으키고 있구나. 내가 그 맛있다고 느끼고 있구나. 맛없다고 느끼고 있구나. 이런 그런 감정으로 가는 것들을 빠져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시작되는 것이 이제 명상인 것입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느낌이나 감정을. 그리 됐을 때 이제 자기 마음을 챙기는 쪽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분별하는 마음이 있기 전에 평화로운 마음, 고요한 마음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이제 명상이나 선명상인데요. 그 회복시켜서 늘 고요한 상태로, 평화로운 상태로 지속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선의 역할인 것입니다. 다시 회복만 시켜주다가 우리가 가령 두통이 있을 때 그 개보린이나 뭐 이런 두통약을 먹게 되면 금방 이게 해소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선명상은 두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처방까지 쭉 지속되게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명상은 늘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게 해주고, 늘 행복한 마음을 유지해주게 하고, 늘 자유로운 마음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까지가 바로 선명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잠시 멈추는 겁니다. 5초 멈춤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느낌이 있으면
바로 감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춥다, 싫다. 그럴 때 0.2초 만에 이게 변화되어지는데 그때 5초만 멈추는 거죠. 5초 멈추면 어떻게 하냐면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호흡 방법으로, 그 다음에 의식도 또한 호흡 따라서 깊이 들어갔다가 또 내쉴 때 같이 나가고, 그리고 5초만 하게 되면 바로 감정에 빠져있던, 느낌에 빠져있던 마음이 현재로 다시 내 마음을 내가 챙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챙겼을 때 지혜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초 멈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5분 선명상입니다. 5분은 어느 때 하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니면 회사에 출근했을 때, 또 아니면 저녁에, 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5분 정도만 고요히 앉아야 됩니다. 이때는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뭘 하더라도 자세가, 기본 자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골프를 치든 탁구를 하든 뭐 배드민턴을 하든 늘 그 기본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선명상하는데도 기본 자세가 필요해요. 의자에 앉든 방석에 앉든 허리 5번째 척추를 반드시 펴는 거죠. 이 5번째 척추를 선에서는 그 청량골이라고 하는데요. 이 5번째 척추를 펴게 되면 상체와 하체가 기가 통해서 평생 건강해요. 병이 없죠. 그리고 호흡도 깊어지게 되고 머리도 맑아지게 되고요. 자세만 해도 그렇습니다. 눈은 5분 이하일 때는 눈을 감아도 되지만 5분 이상 선명상을 할 때는 눈을 떠야 됩니다. 계속 눈을 감고 있으면 혼침이 오거나 졸음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눈을 뜨고 선명상하는 게 훨씬 힘이 큽니다. 그리고 혀끝은 살짝 입천장에 올려 붙이고요. 이와 잇몸 사이에. 이 머리가 무거운데 머리를 받치는 형상이기도 하지만 또 그걸 통해서 침샘이 열려서 침이 올라와서 목구멍을 건조한 것을 해소시켜 주거든요. 그 다음에 손은 오른손을 펴서 그 왼손등을 얹어서 엄지손가락을 맞대어 가지고 배꼽 아래에다 편안하게 어깨에 힘을 빼고 내려놓으면 이 손 모양은 나도 고요하게 하고 주변도 고요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숨 쉬는 것은 이 호흡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숨 쉬는 것은 바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어제의 숨을 오늘 쉬는 것도 아니고 내일 숨을 오늘 쉬는 것도 아니거든요. 숨 쉬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은 그런데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현재의 어떤 집착으로 갔다, 분별로 갔다 계속 왕래를 하거든요. 그건 이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 그래서 우리 뇌는 끊임없이 어떤 생각을 계속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에 붙잡아 두는 것이죠. 늘 현재의 의식일 때 지혜가 나오거든요. 밝음으로 돌아가고 현재 의식을 놓치면 점점 생각이 어두워집니다. 감정으로 가거나 계속 과거의 생각으로 가거나 또 미래의 생각으로 가면 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러니 늘 현재 의식으로 왔을 때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숨을 현재 들여마실 때 의식도 여기다 함께 붙이면 현재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숨을 깊게 들여마시면서 의식도 함께 들어갔다가 내쉴 때 코끝으로 코끝 10cm 밖에까지 이렇게 호흡을 하면 이제 이 선명상의 자세가 완전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자세와 호흡을 잘 조절한 뒤에
우리 의식도 호흡에 따라서 같이 함께 가면 이렇게 5분만 하게 되면 늘 현재로 돌아오게 되니까 현재 내 마음을 내가 챙긴다. 바로 그 순간에 밝은 지혜가 나오게 되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저는 이제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 학인 스님들과 논문 심사할 때도 5분간 먼저 선명상을 하고 논문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학인 스님들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 다음에 심사하는 스님들도 교수들도 아주 차분해지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각각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5분 선명상을 할 수 있으면 최고 좋고요. 근데 이제 이 마음을 챙기는 것을 계속 지속하고 싶다. 내가 언제든지 감정에 빠지지 않고 느낌에 빠지지 않고 분별하는 마음에 빠지지 않고 늘 내가 내 마음을 챙기고 싶다. 이런 사람은 이제 화두가 필요합니다. 화두는 아주 단순하죠. 이 몸 이끌고 다니는 이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화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가 이 컵을 들을 때 단순한 행위가 아니거든요. 몸의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움직이고 난 뒤에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손이 컵을 잡은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서 컵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컵 잡는 행위 이전에 이 마음,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지? 이게 이제 화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에는 입으로 소리가 나오죠. 이 말이 나옵니다. 말 이전에 뭐가 움직이나요? 바로 마음이 움직이죠. 그래서 말하기 이전에 움직이는 이 마음, 말하게 하는 바로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지?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화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오면 춥다 하면 춥다고 내가 생각하는구나. 또 싫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화두는 춥다고 하고 아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지? 싫다고 하는 것을 아는 이것은 도대체 뭐지? 이렇게 되어지면 화두가 되어집니다. 화두를 들을 때에는 바로 분별하는 마음도 일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감정이나 느낌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의문이 들 때는 계속 지속하게 만들어져요. 그 화두를 들 때에는 언제나 내가 스스로 내가 마음을 챙기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24시간 동안 내가 내 마음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스님들은 스스로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게 바로 상구보리죠. 그러면서도 이게 수행자가 개인의 수행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늘 수많은 그런 그 역사적인 도움도 있고 현재적 도움도 있거든요. 수많은 이 도움에 감사하고 그것을 자비로서 푸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수행자다. 그게 바로 하중생이죠. 그래서 늘 수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수행을 자비로 회항하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고민해왔던 것이 승가 교육이 살아야 훌륭한 그 시대마다 선지식이 탄생해야 그 역할이 훨씬 더 수월하다 생각이 들어서 승가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출가자, 한 분 한 분의 출가자 교육이 정말 보석 같은 존재이고 그런 보석처럼 생각을 하고 열심히 승가 교육에 가장 매진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원력입니다. 일단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요. 그런 선택, 삶을 이제 수행자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이 그 개별 사찰이나 은사 스님이나 또 선배들이나 잘 포용하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친절하게 맞아주는 일이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걸음을 걷는 사람들에게 그런 친절이야말로 그 새로운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대부분 이제 출가하면은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수행을 해야 될까? 예전엔 총림에 살 때는 그게 보여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총림은 몇 안 되고 또 그런 출가자로서도 그런 표상이 필요하잖아요. 큰 어른들의 삶. 그러나 현대 사회는 굉장히 많이 다양한 사회인데다가 또 스님들도 다양한 역할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에 빨리 자기 수행의 그런 방향들을 잡아야 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또 스승과의 갈등이나 도반과의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귀하게 마음 냈던 것이 자꾸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아직은 단단하지 않을 때, 그때는 좀 잘 친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대 사회나 근대 사회까지는 그래도 정신적인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거든요. 근데 현대 과학 문명 시대에 와서는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거나 특히나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 또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면 이 현대 사람들이 정신적인 가치, 자기 삶의 그 완성,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게 할 것인가 하는 데에 마음을 늘 쓰입니다. 이제 밖으로 물질적인 가치나 그 재화적인 가치들은 늘 비교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 가치를 충족하기에는 늘 허망한 것을 쫓는 것과 같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모든 것을 꿈 같고 번갯불 같고 또 그림자 같다고 하는 말씀이 사실은 지금 시대에 훨씬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깊어졌을 때 또 이 정신적 가치로 쫓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명상이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일이죠.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한
5분이라도 자기를 현재 마음을 챙길 수 있도록 선명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선명상 TV에 들어가면 5분 선명상이 있습니다. 그 하루에 5분이라도 스스로 안 되면 선명상 TV에 5분 선명상을 틀어놓고 그렇게 마음을 챙겼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마음을 쓴다면 샤워하는 시간만큼 앉아라. 그래서 선명상을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